폭발적으로 일주일 동안 상승한 코인에 올라타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을 1에서 2주 정도 보유하면은 그 투자 전략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번 꿀팁을 좀 드리면은 그 전략이 좀 잘 먹히는 코인이 있고 잘 안 먹히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리플 같은 건 잘 안 먹힙니다. 그리고 파일컨이라는 애도 좀 별로고 라이트코인이라는 애도 좀 별로고 트론도 좀 별로입니다. 근데 잘 먹히는 코인들은 뭐 이런 코인들이 있죠.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이 책 쓰셨는데 네. 여기 사실 폭발적 상승이라는 개념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 훨씬 더 강력하지 않나? 네, 맞습니다. 네. 많이 오른 거 보면은 뭐 물론 뭐 밈코인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뭐 만 배 막 몇십만 배 올라간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낭만적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네. 100만 원만 넣어놔도 뭐 몇십억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오히려 공격적으로 차라리 큰 돈을 비트코인에 넣는 것보다는 작은 돈을 알트코인에 넣어서 비트코인 상승률을 따라잡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알트코인 투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알트코인 투자를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럼 지금인가요? 그렇죠. 지금이죠. 네. 그래서 저도 반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좀 1년 정도 보유하는 코인들이 절반이고 그리고 단기로 트레이딩하는 코인들이 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기 보유하는 코인들은 뭐냐? 저는 4개가 있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이제 50 중에 30은 비트코인이고 나머지 20을 제가 이더리움, 솔라나, BNB 이렇게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사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나머지 모든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알터너티브 대안 코인이라고. 근데 물론 이 대한 코인들 중에서도 좀 급이 위에 있는 놈이 있고 잡쓰레기들도 있습니다. 정말 쓰레기로 불릴 정도로 그 가치도 못하는 쓰레기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알트코인들도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세상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알트코인은 그 랭킹 2위인 이더리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앱이라고 보면은 이더리움은 앱스토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더리움 기반 위에다가 블록체인 그 앱 같은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실행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앱스토어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애플 스토어도 있고 플레이 스토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생기죠. 이더리움 앱스토어보다 더 훌륭한 앱스토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이더리움 앱스토어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게 솔라나라는 친구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걔도 가지고 있고 그 BNB는 무엇이냐? 그 세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세계 1위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코인을 만들었는데 그 바이낸스는 일단 돈을 엄청 벌잖아요. 사람들이 거래하면 수수료를 땡기니까 그 수수료를 가지고 바이낸스 코인을 사가지고 소각시켜 버립니다. 한마디로 왜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애플 주식을 사서 소각시키잖아요.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의 수는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그 4개 코인은 제가 멀쩡하다고 이제 보고 있어가지고 내년까지 보유를 할 겁니다. 1년 장기 보유죠 한마디로. 1년이 장기래. 어쨌든 근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1년이 장기 보유라고 할 텐데 코인에서 1년은 거의 뭐 부동산에서 30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들한테 물려주는 정도예요. 이게 1년 정도는. 네. 이건 또 훨씬 더 짧게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외의 코인들도 뭐 유망하다고 뭐 뜨는 것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많죠. 근데 네. 그런 것들에는 투자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무식해가지고 그 중에서 분명히 정말 괜찮은 코인들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확신하면서 추천할 수 있는 코인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그거를 안 해도 되는 게 그 나머지 코인들은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코인에 한마디로 폭발적으로 일주일 동안 상승한 코인에 올라타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을 1에서 2주 정도 보유하면은 그 투자 전략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일주일 상승한 거에. 그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한번 꿀팁을 좀 드리면은 그 전략이 좀 잘 먹히는 코인이 있고 잘 안 먹히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일단 리플 같은 건 잘 안 먹힙니다. 리플이 최근 일주일 동안 급등한다 하더라도 거기 따라 사는 건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리또 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리플한테 또 속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좀 안 좋은 코인들이 파일컨이라는 애도 좀 별로고 라이트코인이라는 애도 좀 별로고 트론도 좀 별로입니다. 네. 그 4개는 최근 일주일 동안 급등했다 하더라도 안 사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근데 잘 먹히는 코인들은 뭐 이런 코인들이 있죠. 조금 전에 나온 솔라나 얘가 잘 먹히고요. 아발란체라는 친구 잘 되고 aptos라는 친구가 잘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그럭저럭 잘 되고 또 하나 있었는데 잘 되는 놈이 까먹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들 중에
중에서 추세를 봐서 과거 패턴을 보면은 또 잠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1, 2주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에 치면 단기 투자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지금 변동성이 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 일주일 동안에 폭발적으로 진짜 20-30% 오른 코인들은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오른 코인들 중에서 걔네들을 사가지고 1, 2주 보유하고 털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전략 무한반복. 그게 이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 이제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전략인데 다행히도 이 코인이라는 게 24시간 열려 있거든요. 그 내가 직장에서 바쁘다 하더라도 그냥 예를 들면 뭐 월요일 밤 10시 와가지고 그거 하면 됩니다. 네. 매주 월요일 10시 와가지고 예를 들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게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러면 네. 일주일 동안 급등했다라는 거는 그 전에는 오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급등한 걸 말하는 건가요? 사실 이게 뭐 코인 마켓캡 같은 사이트에 가가지고 그 서팅이 가능하거든요. 최근 7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코인 이런 식으로. 네. 그럼 그게 딱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위권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이미 2, 3주 동안 올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네. 그러면 그때가 끝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굉장히 예리하신 지적이고 그거 제가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그렇긴 하네요. 진짜 이제 최근 일주 동안 보는 게 아니라 그 전 2주에도 계속 올랐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 일주일만 올라갔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네요. 근데 또 횡보하다가. 근데 이게 또 논문을 보면은 그 기간은 일주일이 아니라 2주, 3주, 4주로 잡은 논문들도 있는데 그것도 얼추 통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올랐고 그 전에도 1, 2주 올랐다 하더라도 얘가 또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심리 싸움이다 보니까 추세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군요, 이쪽도. 네. 근데 그거 좋은 포인트네요. 한마디로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많이 올랐는데 그 전 2, 3주에도 계속 올랐다. 그럼 그걸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분석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 코인에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뭐 네. 전 재산을 넣겠다거나 아, 네, 뭐 네, 큰 네, 돈을 네. 넣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이게 지금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내 돈 조금 한번 넣어봐서 넣어서 좀 유의미한 소득을 한번 얻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비트코인 예를 들어 1,000만 원 사서 2,000만 원 되면 좋긴 하지만 네. 뭐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안 바뀌죠. 네. 알트코인은 좀 관심 가지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걸로 한 100배, 1000배 오르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부터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이라는 걸 많이 추천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 자산의 90에서 95% 정도는 좀 정상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거라. 그 정상적이라는 건 뭐 주식, 부동산, 채권, 뭐 금 이런 거고 나머지 5에서 10%로 투더문 한마디로 정말 달나라로 갈 수 있는 자산들을 사가지고 인생 바뀌기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 왜냐면은 좀 말씀하신 대로 내 자산이 1억이라고 하는데 500만 원, 그 5%를 어떤 이상한 알코올이 넣었는데 얘가 100배 갔습니다. 그럼 얘가 네. 5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인생이 사실 조금 바뀔 수도 있죠, 그걸로. 근데 안 됐어. 그 정말 잡코인이었어요. 망했습니다. 그 500만 원이 빵이 되는 건데 그거는 좀 속쓰리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큰 데미지가 오지는 않거든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손익배가 되게 좋은 거죠. 왜냐면은 망해도 내 인생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데 만약에 잘 되면은 내 인생이 크게 바뀐다. 네. 그러니까 손익배가 좋은 거죠. 그거는 할만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뭔가 좀 뭐 50배, 100배 이런 것들이 현실에 있는 판이다 보니까 있어요, 이쪽이.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골라낸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를 뭐 유망한 그런 코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노력을 이제 많이 하시면은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그냥 큰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있는 코인이 이제 거기 상장 전에는 보통 무슨 뭐 탈중앙화 거래소 이런 데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탈중앙에 있는 거래소를 사가지고 얘가 좀 메인 거래소에 상장했다 하면 얘 무조건 거의 10배 이상 가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 그건 정보 싸움이죠. 네. 저는 그쪽에 좀 느리기는 한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느 정도 팁이 오기는 합니다. 근데 네. 그거를 직접 연구할 수 있는 스킬이 된다면 그거가 사실 훌륭한 방법이죠. 그리고 결론은 이제 뭐 메인 거래소에는 아직은 없지만 네. 조만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추린다면은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근데 가짜 정보도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가짜와 진짜 정보를 추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결국은 스킬이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내가 잃어도 상관없는 돈 뭐 예를 들어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네네. 300, 500만 원을 10개를 만들어서 한 3천만 원 정도 그냥 네. 잃어도 된다 해서 그냥 뭐 그런 걸 막 기계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꽤 친한 유튜버 중에 한 분도 그분도 30만이 넘으시는데 그분이 한 작년에 제가 들어갈 그 언저리에 그냥 20개 알트코인에 그 각각 500만 원씩 이제 총 1억을 갖다 박으셨고요. 참고로 그분도 그 후에 계속 추가 투자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1억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왕창 버셨어요. 네. 그래서 이 전략도 꽤 괜찮은 전략입니다. 왜냐면은 이 알트코인들이 특히 상승자 막바지에는 진짜 몇 배, 몇십 배 오르거든요. 정말 계좌 코인들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내년까지 크게 성공하실 거라고 봅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무지성 분산 투자. 맞아요. 그분이 거의 무지성 분산 투자를 했거든요, 사실 근데. 네. 저는 그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꽤 많이 벌었고요, 그걸로. 그것도 어떻게 네. 보면 퀀트 투자 같은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냥 그죠. 네, 네. 분산해서 그냥 나눠 놓으면은 알아서 그렇습니다. 터지겠지. 그렇죠. 네, 맞아요. 워낙 네.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도 20개로 시작했는데 지금 43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진짜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조만간 이런
코인이 메인 거래 상장이 될 거니까 한번 저기 탈중앙 거래소 가서 사봐야 가지고 저도 심심풀이도 1,000불을 사봤거든요. 네. 진짜 며칠 만에 2,500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네? 알게 된 거죠. 네. 네. 그렇게 워낙 급등하는 곳이니까 그죠. 네. 뭐 이런 식의 투자도 있다. 그렇습니다. 알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정보 싸움입니다. 네. 그럼 그런 정보는 뭐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이 코인 정보라는 거 자체가 너무 이제 생소해서. 맞아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저랑 친한 사장님이 그 정보를 주신 거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제 네. 저는 이제 판단하죠.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쓰레기 정보를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면 이제 저분도 저랑 친해지고 싶을 테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쪽이 꽤 잘 아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도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텔레그램 뭐 가입해서 뭐 하기, 그리고 뭐 이거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 친구가 되기부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쪽은 제가 큰 조언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먼저 좀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뭐 알트코인 가고 뭐 밈코인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순환 매. 네. 매수가 가능하냐.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알트코인들의 가격을 올리는 건 다 세력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잔챙이들이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세력들이 돈을 어디서 보통 놓고 있느냐? 보통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USDT 이런 거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올라주면은 그 세력들의 자금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알트코인을 펌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먼저 좀 올라가고 그 후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돌면서 이제 올라가는 장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좀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꽤 이제는 올랐죠. 다음은 네. 알트코인 장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럴 비트코인이 좀 가능성이 더 꽤 가야 높죠. 되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어떤 알코올이 먼저 상승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최근 7일 동안에 많이 오른 거에 올라타기 전략이 꽤 통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한 세력이 그래서 야, 저 코인 올리자라고 하면은 그거가 뭐 8일 만에 스톱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보통 그래도 요즘은 뭐 몇 주까지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 좀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세력이 워낙 또 이쪽은 또 쉽게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어떤 감시 제도라는 게 뭐 마땅히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실 주식도요 다 세력이 올리는 거죠. 그 세력이 기관이 되었든 아니면 이제 부자가 네. 되었든 뭐 사실 아무리 뭐 개미 투자자가 투자를 한다 해서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가격을 움직이는 건 무조건 세력이죠. 어느 자산이나. 그럼 아까 그 비트코인류, 네. 이더리움, 네, 네. 약간 그래서 좀 정상적인 네, 정상적인 반, 놈들. 네, 네. 그리고 비정상 반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네. 비정상을 약간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네. 거는 어떤 종류의 코인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정상이 절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30%, 이더리움과 BNB 각각 6%, 솔라나 8%에서 합쳐서 50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50 중에서 이제 한 5% 정도는 제가 그냥 AI 코인에 그냥 꽂아놨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그 전 세계 대세가 사실 AI잖아요. 근데 네. 물론 저는 이 AI 코인들이 뭔가 AI적인 거를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사실은 다 개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인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AI, 블록체인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AI 코인에 한 5% 정도 이제 갖다 박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타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굴리는 돈도 이제 한 20%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죠. 20% 정도는 그러니까 타 소프트웨어에서 돌리고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자동 매매 소프트웨어에서 돌리고 있고, 그럼 이제 20%는 자동 매매 소프트웨어, 5%가 AI 코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비상장 코인에 제가 2% 정도 있네요. 그러면 이제 합쳐서 27%니까 그러면 23%가 남는데 그 나머지 23%는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간 놈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최근 일주일 동안에 상승했던 것들에 투자하면은 투자 성과가 괜찮나요? 괜찮아요. 예, 그죠. 예. 특히 이제 그게 또 잘 먹히는 코인이 있고 안 먹히는 코인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잘 먹히는 코인 몇 개 말씀드렸죠. 솔라나, 아발란체, 저기 그 전반적으로 밈 코인들 잘 먹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 투자하면서 좀 괜찮다 싶은 것들을 내가 좀 발굴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다. 아, 근데 그 코인들이 괜찮아서 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근 일주일 동안 가격이 올랐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전 이 코인들이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큰 증거가 없으면은 모든 코인이 사기다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뭐 가치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어떤 매도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뭐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뭐 세상에 큰 기여를 하겠습니까, 사실 민코인들인데. 네. 그러니까 그 뭐 일론 머스크랑 조금 관련만 있다면 막 올라가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뭔가 전통의 가치 투자자 이런 분들이 보면은 이게 네. 뭔가 싶긴 한데 또 그만큼 또 급등하고 폭등하다 보니까 또 관심을 한번 가져는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늘 그 말을 하긴 하죠. 가치가 충만한 삼성전자를 20% 벌래, 아니면은 가치가 없는 도지코인을 200배 벌래. 그러니까 200 버는 게 낫잖아요. 그 가치 없는 걸로. 네, 네.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20%가 200배 낫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전체를 다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코인이 되게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있는 돈으로 한번 2천만 원 가지고 20억 만들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오히려 좀 초보자분들이 네. 많을 테니까 예. 이런 분들한테 조금 주의사항 아니면 약간 조금 너무 그런 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네. 약간의 조금 좀 경계적인 말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 조금 전에 2천만 원이 20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천만 원이 20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코인은 그게 가능하고요. 알트코인은 특히 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단 총 자산의 5% 정도가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5%를 투자를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자산이 4억이라고 치면은 그럼 2천만 원 들어가는 거 오케이. 왜냐하면은 2천만 원 다 날려도 3억 8천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2천이 20억이 됐어 하면은 나는 이제 집도 바꿀 수 있고 차도 바꿀 수 있고 굉장히 이제 재밌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산의 5% 정도를 소위 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보는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4억 전체를 집어넣는가? 그럼 내가 이제 너 미친놈아 하겠죠. 네. 네. 그거는 왜냐면 그 4억은 정말 다시 4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렇죠. 워낙에 리스크가 있는 판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의 5%를 넣어서 대신 걔가 이제 많이 올라서 다른 것들을 이제 뛰어넘을 거를 바라는 게 맞지 여기다가 이제 왕창 넣어서 아예 재벌이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네. 식의 꿈을 꾸다가 대부분 망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확률에 대한 개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이 코인이 향후 1년 동안에 오를 가능성은 7, 80% 정도로 봅니다. 근데 그 말은 반대로 말해서 깨질 확률도 20, 30%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확률이 100% 아닌 것에 몰빵을 하면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5% 정도 정말 가벼운 마음 정도로 해야지 이걸로 내가 회사 그만두고 나 강남에 아파트 사고 이런 꿈을 꾸다가 이제 어찌 보면 몇 년치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퀀트 투자 전문가이신 강한국 작가님과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큰 틀에서는 뭐 저도 이번에 반감기가 있다고 하고 또 지금 정말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과거에 또 그런 세 번의 또 사례도 있고요. 사례가 네. 있었기 때문에 이번을 놓치는 게 좀 아쉽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또 정말 그렇게 올라버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오늘 식으로. 두 번을 내가 놓치는 거는 아, 그렇죠. 한 네. 번 정도 놓칠 수 있지만 두 네. 번 놓치는 거는 좀 이건 내 잘못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데 시청자분들도 그 정도로 좀 한번 관심은 가져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과도한 자산 말고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좀 적은 자산 한번 넣어보겠다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다시 한번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저희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